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6시간, 사막과 초원이 공존하는 나라,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도심 한복판에서 제가 본 광경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 정도였거든요. 처음 그 길목을 지날 때 저는 분명히 외국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거리, 키릴 문자로 가득한 간판들, 그리고 독특한 중앙아시아의 건축 양식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설빙 간판, GS25 편의점, 그리고 BBQ 치킨 광고판이었어요. 간판 위엔 큼지막한 한글이 저를 향해 말을 걸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가 진짜 알마티가 맞는 걸까요? 저는 잠시 제가 서울의 어느 거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첼라 김입니다. 이탈리아계 카자흐스탄인으로 알마티에 있는 국제무역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탈리아 베니스 출신이고 아버지는 카자흐스탄에서 3대째 살아온 고려인이세요. 문화적 정체성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젊은 시절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글을 독학했고 지금은 한국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에서 통번역도 맡고 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건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우연히 본 드라마 겨울연가가 그 시작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드라마는 마니아층만 즐기는 문화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드라마 속 정서와 풍경에 깊이 매료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기초 한글을 배우고 점차 한국어 학원을 찾아다니며 실력을 키웠죠. 독학으로 시작한 취미가 지금은 제 직업의 일부가 되었네요. 이번 이야기는요, 그저 한류에 빠진 한 도시의 흥미로운 변화가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한국 문화와 기술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과정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겪은 감동과 깨달음, 그리고 조금은 복잡했던 감정들까지 모두 나누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면 알마티에 한국 문화가 처음 들어온 것은 약 15년 전쯤이었어요. 처음에는 K-드라마라는 이름으로 몇몇 드라마가 현지 방송에 소개되었죠. 그때만 해도 그저 이국적인 문화의 한 조각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점차 BTS와 같은 K-팝 아이돌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카자흐스탄의 젊은 세대들도 한국 문화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음악과 영상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관심이 점차 언어, 음식, 패션으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도시 설계와 생활 방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한 건 약 5년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알마티 중심가에 한국식 카페 몇 개가 문을 열었고 이후 편의점, 레스토랑이 하나둘 생겨났죠.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 그 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알마티의 신흥 주거 지역 사타르 신도시를 방문할 일이 있었죠. 시에서 한국형 도시 계획을 본떠 만든 최신 주거지예요. 사타르라는 이름은 카자흐어로 새벽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이 도시는 알마티의 새로운 아침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도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마주한 것은 익숙한 온돌 아파트 광고판이었어요. 거기엔 한글과 카자흐어로 이제 알마티에서도 맨발로 겨울을 보내세요 라고 적혀 있었죠. 그 문구 하나에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마케팅 문구였지만 그 안에 담긴 한국 문화의 따스함이 느껴졌거든요. 카자흐스탄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이에요. 그런 추위 속에서 맨발로 따뜻한 바닥을 걷는다는 개념은 이곳 사람들에게 작은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죠. 그 아파트 단지는 한국의 분당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어요. 놀랍게도 바닥재부터 주방 구조, 분리수거함, 엘리베이터 안내문까지 모두 한국식이었어요. 심지어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실이 열리고 있었어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한글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5살 아이부터 6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글 자음과 모음을 따라 쓰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진지함이 담겨 있었죠. 저는 자연스럽게 예전 대학 동기였던 사파르를 떠올렸어요.
그는 현재 알마티 시청 도시계획국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10년 전 한국에서 연수를 받은 이후로 도시개발에 한국식을 접목시키는데 큰 열정을 쏟아왔어요. 한국에서 보낸 1년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가 알마티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를 만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그는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에는 청년 시절의 열정이 살아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엔 서울시 도시설계 백서, 한국식 스마트홈 자료,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 카탈로그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사파르는 커피를 마시며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연수 기간 동안 그는 단순히 도시 설계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과 공동체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 그를 사로잡은 것은 한국의 공존이라는 가치였어요.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 가옥이 한 도시에 어우러져 있고 편의점과 전통시장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공존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미래 알마티의 청사진으로 보였다고 해요. 그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첫 번째로 시도한 프로젝트는 알마티 외곽의 작은 주거단지였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그 단지가 완성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자 점차 더 큰 프로젝트들이 그에게 맡겨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한국식 도시 설계는 알마티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제는 사파르 신도시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사파르는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한국의 도시 설계는 단순히 건축이 아니라 철학이라며 사람 중심의 시스템이란 점이 카자흐스탄에도 잘 맞는다고 했어요. 그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알마티 동부에 조성될 새로운 복합문화구역인데 이곳엔 한국어 도서관과 전통찻집까지 들어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파르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 한켠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고려인 후손으로서 한국 문화에 친숙했지만 동시에 카자흐스탄 사람으로서 자랐기 때문에 제 고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그건 반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아쉬움이었을까요? 전통적인 카자흐 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사파르는 그런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이어서 말했어요. 그는 한국의 도시 개발 방식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고 했어요. 한국이 급속한 현대화를 이루면서도 자국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오히려 더 가치 있게 만들어낸 방식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새로운 복합문화구역에는 카자흐 전통공예관과 현대식 한국문화센터가 나란히 들어설 예정이라고 했어요. 서로의 문화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이 도시의 미래가 궁금해졌어요. 단순히 한국 브랜드 몇 개가 입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으로 한국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방과 후 학원 대신 한국어 교실에 가고 어르신들은 삼각김밥 포장을 자연스럽게 뜯고 있었어요. 중앙광장에서는 K-팝 댄스 경연대회가 열리고 대학교에서는 한국학 전공이 인기학과로 자리 잡았죠. 점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왜, 어떻게 이 도시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걸까요? 이건 단순한 유행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저는 사파르에게 물었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다른 선진국들, 예를 들어 유럽이나 미국의 모델을 따르지 않고 말이죠. 사파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그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 한국이 빠른 시간 내에 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것이 카자흐스탄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점. 둘째,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이 카자흐 전통 문화와 잘 맞는다는 점. 셋째, 한국이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의 장점을 잘 조화시킨 나라로 보인다는 점.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카자흐스탄 특히 알마티에서는 한국 문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사파르와 헤어진 후 저는 사타르 신도시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해가 저물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 불빛 아래에서 저는 이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했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었어요.
이건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과정이었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저는 자부심과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변화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한 동네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한국 편의점 진출에 반발하며 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문화의 융합이 항상 순조로운 건 아니라는 걸 저는 그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이 도시의 변화에는 분명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그림자를 무시하고는 진정한 융합을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도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그 시끄러운 집회 소리를 따라 알마티의 전통시장 앞에 도착했어요. 바랍스키 시장은 알마티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로 50년 넘게 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지켜온 곳이었죠. 그런데 그 맞은편에 불과 한 달 전 문을 연 GS25 편의점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집회는 예상보다 규모가 컸어요. 약 100명 정도의 상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중 몇몇은 손으로 직접 만든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마이크를 잡은 상인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는 GS25와 그 외의 한국식 편의점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었어요. 젊은 손님들이 전통시장 대신 깔끔하고 현대적인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이야기였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과 체념이 느껴졌어요. 뒤에서 듣고 있던 한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우리 음식도 참 좋은데 요즘 애들은 김밥을 더 찾더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켠이 찡했어요. 문화는 발전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삶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양쪽을 바라봤어요. 전통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열심히 손님을 부르고 있었고 편의점에서는 젊은이들이 삼각김밥과 아이스 커피를 들고 나오고 있었죠. 두 공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문득 저는 그 벽이 꼭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하나를 선택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공존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사파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도시 계획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니만큼 이런 갈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전화를 받은 사파르는 이미 그 집회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도 역시 그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죠. 저는 대화 도중 문득 떠오른 생각을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전통과 현대, 그리고 두 문화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말이야 라고 말이에요. 그도 잠시 고민하더니 바로 답하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라면서 단순히 한류 축제가 아니라 진짜 공존하는 자리로 만들자고요. 그렇게 시작된 기획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사파르가 시청의 지원을 받아내고 저는 대학의 한국학과와 고려인 협회의 도움을 받았죠. 지역 상인회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들의 전통, 음식과 공예품을 알릴 좋은 기회라고 설득하자 점차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준비된 축제는 두 도시, 하나의 마음 한카 문화공존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장소는 사타르 신도시 중앙광장. 저는 축제 시작 전날까지도 긴장했어요. 혹시 너무 한국 위주로 보여서 반감을 사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반대로 한국 기업들이 이 행사를 단순한 홍보 기회로만 삼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었죠. 하지만 행사 당일 아침, 광장엔 벌써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날씨는 화창했고 공기 중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광장 한쪽에서는 한국 전통 부채춤 공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의 춤사 위에 관객들은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 무용수들이 모두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전통 부채춤을 바라보며 어린아이들이 웃고 바로 옆 부스에서는 카자흐 전통 악기인 돈브라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 소리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마치 우리가 꿈꾸는 문화적 융합의 상징 같았어요. 무대 옆 한식 체험 부스에선 젊은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김밥을 말고 있었고요. 그 옆에는 카자흐 전통 빵인 바우르삭을 만드는 부스가 있었죠. 두 부스 사이를 오가며 사람들은 서로의 음식을 맛보고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사람들도 점차 웃음을 나누기 시작했죠. 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며 웃고 있었어요. 처음에 집회에 참가했던 그 상인분도 이제는 편의점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거기엔 경쟁자가 아닌 이웃으로서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전통시장 측에서는 현대식 포장을 도입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고, 편의점 측에서는 전통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느껴졌죠.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라리 할아버지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원래 시장에서 40년간 차를 팔던 분이었어요. 전통 카자흐 차인 쿠미스의 달인으로 불리던 분이죠. 그는 처음에는 한국 문화의 유입에 가장 반대가 심했던 분이기도 했어요. 축제장에서 김치전을 맛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한글 간판이 무섭고 익숙하지 않아서 멀리했지. 근데 이제 보니 우리 시장에 부족했던 게 이 다양성이었구먼 이라고요. 그의 손에는 작게 접은 한글 안내 책자가 들려 있었어요. 혼자서 밤마다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한국 관광객들이 그의 차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문화는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지만 막상 다가가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또 한편에서는 신도시 고등학생들이 직접 만든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어로 자기 이름을 쓰는 캘리그라피 체험 코너를 열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30분 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몰래줄 끝에 서서 조용히 그들의 설명을 들었어요. 자신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를 또박또박 말하는 그 아이들의 목소리는 저에게 희망 그 자체였어요. 한 여학생은 자신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단순히 K-팝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 혁신에 관심이 있어서라고 했어요. 그녀는 장래의 카자흐스탄과 한국 사이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그런 대화를 듣고 있자니 문득 제가 젊은 시절 처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의 열정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저 혼자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관심이 거대한 흐름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죠. 그날 밤 행사 후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저는 무대에 섰어요. 처음엔 주저했지만 이 도시의 변화를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어릴 적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계 카자흐 국적 한국어를 좋아하는 소녀였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른 문화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걸요. 무대 아래에 앉아있던 사파르가 눈시울을 붉히는 게 보였어요. 그의 옆에는 할아버지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함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얼굴엔 미묘하지만 분명한 표정이 있었어요. 우린 이제 같이 가는구나 하는 깨달음과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제 이야기가 끝난 후 한 노인분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그분은 카자흐스탄의 저명한 역사학자로 전통 문화 보존에 평생을 바친 분이었죠. 그런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두가 긴장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예상과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문화는 강물과 같아서 계속 흘러야 한다고 하셨어요.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생명을 품는다고요. 카자흐 문화도 수천 년 동안 다른 문화와 만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는 이야기였죠. 한국 문화와의 만남도 그런 흐름의 일부일 뿐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 말씀에 행사장은 큰 박수로 가득 찼어요. 그것은 단순한 축제의 성공을 넘어서 문화적 통합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희망이 이 도시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축제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마지막 순서로 K-팝 커버 댄스 공연과 카자흐 전통춤이 함께 어우러진 융합 공연이 펼쳐졌죠. 서로 다른 리듬과 동작이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무대에서 만나자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문화 공존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저는 사파루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그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도시 계획 철학을 더 깊이 연구하고 카자흐스탄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두 문화의 소통 창구를 더 넓히는 것이 그의 목표였죠.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아파트 단지 도서관을 찾았어요. 아이들이 한글 동요를 부르고 있었고 그 곁에서 카자흐 전통 동화책을 읽는 어른도 있었어요.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융합이구나. 누가 누구를 덮어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살아가고 함께 성장하는 것 말이에요. 그 도서관의 한쪽 벽에는 문화공존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게시판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여러 아이디어가 붙어 있었죠. 한국식 김장 문화와 카자흐 전통 식품 보존법을 결합한 워크숍, 두 나라의 전통 놀이를 함께 즐기는 아이들 모임, 그리고 양국 언어로 된 동화책 읽기 시간 등등. 그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도서관을 나오면서 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한 소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녀가 읽고 있던 책이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한국 동화책이었거든요. 저는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물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카자흐어와 한국어 중 어떤 언어가 더 좋은지 말이에요. 6살 소녀 디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한글도 좋아하고 우리말도 좋아해요. 둘 다 있으면 더 재미있어요 라고요. 그녀의 순수한 대답에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어요. 어른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아이들은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하게 바라보는지. 이보다 더 완벽한 문화 공존의 정의가 있을까요? 지금 알마티에는 한카 드림타운 2차 분양이 시작됐고 한카 IT 고등학교가 착공을 앞두고 있어요. 한국의 도시 철학과 기술, 그리고 문화가 이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가치의 확산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어제는 사파르에게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전통시장 상인들과 한국 편의점 브랜드가 협력하여 융합형 마켓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전통시장의 따뜻함과 인간미, 그리고 편의점의 효율성과 현대적 시스템이 만나 새로운 형태의 쇼핑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죠.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기로 한 것이에요. 저는 이제 알마티의 변화를 지켜보며 이곳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융합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때로는 복잡하고, 때로는 아름답고, 그리고 때로는 도전적인 이 과정이 단순한 한류 열풍을 넘어 진정한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 하나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요. 아파트 내 한국어 교실에서 만난 6살 소녀 디나가 했던 말이에요. 나는 한글도 좋아하고 우리말도 좋아해요. 둘 다 있으면 더 재미있어요. 그녀의 말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의 문화를 경쟁이 아닌 보완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까요? 알마티의 변화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은 실험이자 희망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매일 기대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 도시를 방문하신다면 한글 간판 아래에서 카자흐 전통차를 마시며 이 특별한 문화적 만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의 즐거움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나라의 한국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